잠재의식은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과 감각으로부터 숨겨진 정신 활동 영역입니다. 우리 사고, 감정, 기억들의 95% 정도가 잠재의식에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재의식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재의식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 몸을 치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의식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이용하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재의식을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거나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잠재의식을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칙 3가지를 부의 확신이라는 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3가지 규칙. 다음은 몇 가지 기본적이고 간단한 규칙이다. 이 규칙을 따르면 승리하지만 따르지 않으면 패배한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쫓고 싶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3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결정이다. 두 번째는 시각화의 이해다. 세 번째는 규율이다. 내 태도를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놓은 한 가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네빌 고다드가 했던 다음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다.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나는 매일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다양한 꿈을 그리며 무엇보다 기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된다.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이고 기분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측면이다. 느끼기 위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즉 시각화가 필요하다.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대로 했다면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목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미 우리는 지성과 감성, 마음속으로 그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도 그 생각의 잉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신념이 필요하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패러다임의 또 다른 측면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에너지는 우리를 통해 흐르고 그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혼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혼이다. 영은 혼이 지시를 내려주기를 기다린다.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흐르고 우리는 그 영을 이끌어야 한다. 혼은 자기를 향해 자기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를 영원히 이끌어야 한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 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주지 않는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한다. 신은 행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린다. 신은 우리를 통해 모든 일을 행한다. 우리의 존재의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신은 합법적이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힘을 발휘한다. 신은 우리의 이미지를 가져와 바꿔놓으면 그때부터 이미지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의 꿈이 물리적인 형체를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다.
사람들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봐왔던 꿈을 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마치 이미 얻은 양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상태로도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베르너 폰 브라운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사람을 달에 보내는 데 필요한 건 의지가 전부라고 말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은 이미 여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저 그 방법과 수단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결정할 때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나는 진정 이 일을 원하는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 우리는 주파수에 맞춰 움직인다. 우리 앞에 마치 줄공책처럼 여러 개의 선이 그어져 있다고 상상해보자. 각 선은 진동수와 주파수를 의미한다. 아래쪽에 그어진 선 위에 R이라고 쓰고 저 R은 성과의 R이다 라고 말해보자. R은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다.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에 별을 그리자. 이 별은 더 높은 선, 그러니까 더 높은 주파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원하는 주파수까지 올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주파수에 도달해 그곳에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소망이 결과로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부분 사람은 목표를 세우기만 할 뿐 도달하지 못한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우선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현재형 인생 시나리오를 쓴다. 내 세미나에서 제시하는 한 가지 기술은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현재형으로 쓰고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써야 한다. 또한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하고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무엇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 시나리오를 쓰려면 목표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목표를 이룬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묘사해보자. 그것이 인생 시나리오다. 이때 상상은 훌륭한 도구다. 상상은 그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든 이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도구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자신을 데려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우리 모습을 봐야 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걷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녹음하는 행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대다수가 마음속 두려움에 대한 잡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현재형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스스로 그 현실을 되풀이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원하는 것을 향해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쓸 수 있다. 이 행위는 아주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믿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닿아야만 한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한다.
그 다음 핵심은 자기 규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규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규율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선순위를 둔 적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 자신에게 말한 대로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자.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8가지 원칙.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키워라. 이 원칙은 인생의 측면에서든 더 큰 가치로 나아가는 훌륭한 시작점이 된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어둠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를 보는 일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빛을 두려워하는 어른을 보는 일은 훨씬 더 끔찍하다. 빛이 있으라. 더 높은 의식적인 인식이 있으라. 더 많이 인식할 때 삶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여기 있음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결핍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에서부터 나온다. 우리의 영적인 DNA는 완벽하다.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은 진심 속에 보편적인 지성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고, 따라서 우리 안에는 완벽함이 있다. 그 완벽함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자 한다. 완벽함은 표현과 확장, 더 큰 가치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 비상한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의 결핍은 우리 존재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즉, 내가 더 큰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너를 통해 움직이리라 라고 말하는 신 또는 영혼의 방식이다. 결핍은 획득이 아니다. 획득은 결핍의 부수적인 이익이다. 결핍은 성장이다. 결단을 내려라.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얻은 것과 조화를 이룬다. 아직 얻지 못했다면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쫓으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추구하는 목표에 온전히 헌신하라. 헌신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게 해준다. 동기부여 작가이자 강사인 켄 블랜차드는 우리가 뭔가에 흥미가 있을 땐 불편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일을 하지만 헌신적일 땐 무슨 일이든 개의치 않고 해낸다고 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는 헌신적인 태도로 결정해야 한다. 법칙을 이해하면 헌신은 훨씬 쉬워지고 즐거운 여정이 된다.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라. 집중은 에너지를 더하고 진폭을 넓히며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을 이끌고 향상시킨다. 감정은 진동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나쁜 진동에 있는 것이며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진동에 있는 것이다. 쇼핑몰에 갔는데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 눈길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우리와 시선을 맞추고 또 집중한다. 에너지를 자신의 의식으로 끌어와 쳐다보는 사람들은 마치 레이저처럼 우리를 겨냥한다. 그의 생각은 우리의 뇌에 부딪혀 진동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느끼고 그를 느낀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집중은 진동의 폭을 넓힌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있다. 의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의지는 우리가 마음속 화면에 한 가지 생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능력이다.
스스로를, 서로를 규율하라. 이 책을 60일간 매일 아침 30분씩 읽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협력자를 끌어들이자. 30분 동안 읽은 다음 무엇을 배웠는지 서로 확인하고 토론도 하자. 지금 당장 시작하자. 하루에 30분을 할애할 것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자. 지금까지 딱 30분만 할애해 왔다면 다른 30분을 추가해보자. 이 요법을 60일 또는 90일 동안 계속 실천해보자. 얼 나이팅게일은 90일 동안 뭔가를 했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부하라. 공부에서 얻은 보상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지금껏 희망하던 바를 훨씬 넘어서는 보상일 것이다.